중국에서는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승리호의 숟가락을 얹으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CG 기술력을 지닌 영화를 단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 이상하게 생각했다. 아니나 다를까 승리호의 영화 CG는 중국 홍환그룹의 CG 외주를 준 것이었다. 그래놓고 한국은 300억의 적은 돈으로 이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며 무게를 잡고 있다며 한국을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함께 동봉한 자료로는 영화가 끝날 때 올라오는 크레딧의 일부 화면이었습니다. VFX와 3D 작업에 중국인 이름이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철저한 조작에 의한 자료였습니다. 그가 첨부한 자료 이외의 크레딧을 보면 승리호의 CG는 덱스터 스튜디오를 포함한 국내 업체 8곳이 담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극히 일부 디피트먼트를 중국 업체에 하청을 줬던 것인데 길고 긴 스텝롤 중 단 한 장면만을 끌고 와서 승리호의 CG는 전부 중국이 만든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애초에 한국과 중국의 CG 기술력은 근본부터 다릅니다. 21세기 최고의 CG 기술력을 보이는 마블 스튜디오의 어벤져스 영화에는 한국인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ILM 프로덕션의 장유진 R&D 엔지니어는 어벤져스나 주라기 월드 등의 작업에 참여했죠. 세계 영화계에서 VFX 시각 효과를 담당하게 된 최초의 회사가 ILM 프로덕션인 만큼 이곳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들은 현존 세계 최고의 CG 능력자로 대우받고 있습니다. 과거 큰 흥행을 일으켰던 영화 혹성 탈출에서 역시 라이브 퍼포먼스 캡처를 이용한 CG 기술에 한국인 감독과 엔지니어들이 대거 참여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반면 중국의 CG 기술력은 허접한 것으로 유명하죠. 다음은 중국 드라마의 촬영 현장입니다. 폭발 장면을 만드는 것조차 기술력이 제대로 받쳐주지 않는 것이 중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영화 스튜디오에 화약을 심어 실제로 연쇄 폭발을 일으키는 것인데요. 중국의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들은 정말로 살기 위해 달리는 것입니다. 그 어떤 나라에서 촬영한 영화보다도 생동감이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겠습니다. 물론 폭발의 충격으로 높은 건물에서 떨어져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다치는 것도 사실이겠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한국의 것을 빼앗으려는 움직임이 극단적입니다. 요즘 한국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김치 공정의 경우도 불과 2003년까지만 해도 중국인 중 그 누구도 김치가 중국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현재의 코로나19 파동처럼 사스가 전 세계에 퍼지고 있었는데 김치가 사스의 예방에 좋다는 얘기가 돌자 중국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김치를 사 먹기 시작했죠. 정말로 파오차이가 김치의 원조라면 한국으로부터 김치를 사 먹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즉 2000년대까지만 해도 모든 중국인은 한국의 것을 빼앗으려는 욕심이 크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랬던 중국이 요즘 극단적으로 중국 중심주의를 외치며 한국에게 시비를 거는 이유는 바로 링링허우 세대의 부상 때문입니다. 링링허우 세대는 2000년대 이후 출생하여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기억이 유년 시절을 관통하는 세대입니다. 모든 나라에게 무시를 받았던 최빈공국 시절, 천안문 사태, 대학진 운동 등 중국의 흑역사를 기억하는 기성세대와 달리 링링허우 세대는 오직 중국이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모습만을 지켜봐온 세대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보다도 애국적인 성향이 강하죠. 심지어 시진핑의 교육 정책은 이 젊은 세대들을 애국을 넘어 국수주의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급부상한 졸부들은 자신의 자녀들 링링허우 세대를 세계 각지에 유학 보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역시 수많은 링링허우 세대들이 대학을 다니며 우리 곁에 거주하고 있죠. 다른 세대보다 학력은 높으면서도 국수주의 성향이 짙은 중국의 링링허우 세대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으니 이들이 그곳에서 깡패짓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당장 우리나라에서도 그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의 한 커뮤니티에는 고려대학교에 다니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단체 채팅방 캡처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한국 외대에서도 홍콩을 지지하는 포스터가 있니? 아니, 근데 본다면 찢으면 돼. 인문관에서 홍콩 지지 대자보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본다면 바로 찢어버려. 난 이미 2번 찢었어. 대륙에서 이런 짓 한 번이라도 한다면 몇 초 만에 죽을 수 있는지 볼 수 있을 텐데. 그딴 짓 하는 애들한테는 밤길 조심하라고 문자 보내. 이들의 중국 SNS에서는 더욱 조직적인 활동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문화도둑이라는 이미지를 씌우는 데 주력하자 해외에서 민폐짓을 하고 나는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는 거지. 한국이 모든 나라 문화의 기원이라고 주장한다는 식으로 제3국을 끌어들여오는 물귀신 작전을 펼치면 한국의 이미지를 망치는 것은 한순간이 아닐까? 한국이 흑인 차별은 물론이고 온갖 인종 차별을 밥 먹듯이 하는 국가로 몰아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국의 이미지를 깎아야 해. 그런데 중국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필사적인 걸까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의문일 것입니다. 중국이 현재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이 정말로 강력하고 전도 유망한 국가이며 조만간 미국을 제칠 수 있는 나라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시간만 흐르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처럼 괜히 세계 곳곳에 적을 만들 이유가 없죠. 당장 미국만 봐도 미국은 이미 세계 1위 국가임에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 동맹국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결국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단지 어리석기 때문에 적을 만드는 것일까요? 정답은 현재의 중국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국에게 시간적 여유가 많다면 21세기 초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나라의 쇠퇴를 지켜보기만 하고 조용히 자국의 국력을 키우기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다른 강대국들이 하나둘 무너질 때 미국은 조금씩 영향력을 키워나가며 기존 패권 국가의 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했죠. 중국도 원래는 이러한 노선을 택하고자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3대 최고 지도자였던 덩샤오핑은 세계 강대국의 눈밖에 나지 말고 조용히 국력을 키우자는 도광양회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임기가 끝난 1997년 이후 중국의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과거에 비해 중국의 출산율은 4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출생 인구는 가파른 속도로 줄고 있고 GDP 성장률 역시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는 급감하는 반면 노령 인구는 급증하여 기이할 정도로 불균형한 인구 피라미드가 구성되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거의 따라잡고 있다는 지금조차 미국과 중국의 1인당 GDP 소득 격차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월 345만원 이상을 버는 인구는 단 70만 명, 전체 인구의 0.05%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월 34만 5천원 이하의 저소득자는 중국 인구의 68.85%, 약 9억 6,400만 명에 달합니다. 세계 최대의 빈부격차를 지닌 국가가 중국인 것입니다. 심지어 이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 정책과 젊은 경제 인구가 뒷받침해줘야 하는데 지금의 링링하오 세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듯이 중국에서 대부분의 부는 중장년층이 거머쥐고 있습니다. 링링하오 세대는 큰 부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보다 더 많은 부를 거머쥐고 있고 훨씬 많은 머릿수를 보유한 중장년층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한국 역시 심각한 저출생과 고령화 시대에 돌입하긴 했습니다. 이제는 인구 소멸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중국과는 비교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일본이 늙기 전에 부자가 되었고 한국이 늙으면서 부자가 되었다면 중국은 부자가 되기 전에 늙은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부를 거머쥐고 있는 중장년층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 재산은 대부분 공산당이 환수할 것입니다. 링링하오 세대와 그 밑에 젊은 세대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노년층을 떠받치다 공산당의 노예로 전락하는 운명인 것이죠. 공산당에서는 이러한 미래를 예견했기 때문에 지나친 국수주의, 애국주의로 링링하오 세대의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부로 눈을 돌리지 못하도록 한국과 미국 등의 국가에 분노를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당의 최대 목표는 결국 공산당 독재체제의 유지이지 링링하오 세대가 원하는 것처럼 중국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링링하오 세대들이 자부심을 갖는 중국의 성장은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짜 중국의 성장이 아닙니다. 중국은 최근 제조업에 지나치게 편중되었던 자국의 산업을 서비스 산업, IT 산업 위주로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으로 채 발전하지 못한 국가가 IT 산업을 주산업으로 하는 국가로 바뀌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대부분 교육을 받지 못한 중국의 빈민층들은 모든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안 그래도 중국 대부분의 기업은 공산당의 소유나 다름없고 이 기업은 최소한의 인력만으로 운영되는 방향을 걷고 있는데 능력이 없는 중국의 젊은이들을 써줄리는 만무하죠.
오직 공산당의 수뇌부만 중국의 지식인층을 갈아넣고 수탈한 재산을 불려나갈 것입니다. 공산당의 연막작전에 속아 애국심만 키우고 아무런 능력도 개발하지 못한 중국의 노동층은 정말 말 그대로 사회 최하위 계층으로 전락할 뿐일 것입니다. 공산당의 고위층이 선심 쓰듯 내어주는 비생산적인 일거리를 받아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도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으며 최소한의 생활만 영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도 공산당이 지닌 막대한 기술력과 부, 전 세계에 끼치는 공산당의 영향력을 바라보며 이것이 바로 우리 중국의 저력이다라는 착각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현재 중국인들의 운명입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